이필재의 칠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방송인 김민영 선생님을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의 소중함을 전하는 김민영입니다. 이거 방송 매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20년간 하시던 일을 접고, 네. 현재는 이제 방송과 다양한 강의로 제2 인생을 살고 계시죠? 네네. 네. 요즘 행복하십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행복합니다. 네.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요. 네. 방송을 준비하기 전 과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걸 최근에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여행사의 그 카피 중에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여행을 하고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가슴 떨리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20년 해온 강사회를 그만둘 때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가족들이 반대했다고요?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 설득하셨다고요? 네. 당시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고집이 제가 좀 세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만두고 어디 가서 네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줄 아냐. 아줌마 소리나 듣지. 학원에서는 월급을 올려줄게. 한 달간 휴가를 줄게.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더 이상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가족들께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에 각자에게 자유를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1년 반이 딱 됐을 때 저에게 이제 허락을 해줬죠. 학원에서는 80살까지 노예계약 맺었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뜻이 그렇다면 한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와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재작년까지 연락이 오셨어요. 계속. 근데 이제는 안 부를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부원장 하셨다고요? 네, 네. 연봉도 좀 세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셌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아마 긋고 말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고교 시절에 방송반을 했습니다. 지금 촬영하신 장동은 씨도 저랑 같이 방송반을 했었는데, 네네. 저는 PD였고요. 네. 그 시절에 말이죠. 방송반 생활이 저의 삶의 거의 전부이다시피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다 이제 망했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방송이 하고 싶으셨다고요? 네. 네. 정확히 따지면 방송 플러스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질문과 이제 좀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방송 준비 과정 또는 무엇인가 준비하는 그 전 과정을 저는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 싶었지만 플러스 뮤지컬 배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전을 했지만 나이 들어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접었습니다. 뮤지컬 배우의 꿈은 접으셨다고요? 네,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네, 네. 네. 방송의 매력, 나름대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인 것 같아요. 쌍방 소통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방 소통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전달했을 때 저쪽에서 어떤 반응을 올까 하고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팬레터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쌍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한때 찍었는데 이게 네. 청중 없이 일방 소통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집에 인형이 제가 좀 많거든요. 네. 인형을 쭉 앉혀놓고 그렇지 않니? 라고 제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옛날에 못난이 삼형제 인형도 있었는데 그런 인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노원 여성 일하기 센터에서 시 수업도 하시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시라면 젬병인데 그냥 네. 김소월 시 정도나 즐길까? 네. 시 감상이랄까? 시는 어떻게 즐겨야 하나요?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굳이 있다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시어를 상상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상상하시면은 감상 포인트가, 나만의 감상 포인트가 아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필요하면 시어를 사전에서 뜻도 찾아보고 뭐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왜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찾아도 없다 그랬을 때는 나만의 상상으로 또 그 시어를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그 낭송을 해봐라. 그런 얘기군요. 그쵸.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을 때와 또 귀로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읽으면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상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고 몰입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시에 입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면 좋을 시, 뭘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짧은 거, 그리고 생소한 시보다는 유명하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많이 알고 있는 시, 김소월 시, 윤동주 시, 서시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가 윤동주 그 80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윤동주 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별 해는 밤이나 서시 말고 다른 시도, 이런 시도 있었나 하는 게 마음에 확 와닿는 시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서시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그래서, 전문을 외우지 못하지만, 하늘로 한 점 부끄럼 부끄러움이 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살아간다면 네.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친정어머니 간병을 하고 계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때가 되면은 뭐 부모, 자녀 등 혈육과도 이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치유 상담 대학원을 마친 후에 지금 수련 중인 상담사이시기도 한데, 네. 가족, 직계 존속도 있고, 직계 비속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이란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엄마 간병을 하면서 또 더 느낀 거긴 하겠지만, 가족이라는 거는 마음의 관계의 기초공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또는 이제 성장하고 난 후에도 그렇지만 그 기초공사가 따뜻하고 강하다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기초공사가 차갑거나 불안정하다면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극복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 극복을 해 나가는 데는 상담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치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끄집어내서 무조건 다 괜찮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놓고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대가 크면 실망은 가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인격체로 봐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나 그 소위 원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도 뭐, 나는 원가족 문제가 뭐 딱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가족이란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는 사람이다. 네네. 뭐 이렇게 그 가족하고 같이 있다 보면 또 많은 또 문제가 불편함이 생기지 있죠.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가족 중에는 이런 혈연관계 가족도 있지만 배우자랄지, 네. 또는 뭐 father-in-law, mother-in-law, 네. 뭐 이런 그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가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붙어 있으면 숨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간격을 꼭 둬야 되고 순환을 시켜야 되고 각자의 자유의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 밑에는 신뢰라는 바탕이 있지 않으면 아마 불신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군요. 그렇죠. 네. 네. 따로 또 같이.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네. 네.
이 방송하시기 전에 이제 20년가량 수학 강사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수학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수포자를 위한 팁을 좀 주시죠.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고, 학생들은 수학 잘해서 뭐 해요? 어디다 써먹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잘하게 되고 몰입이 되는 것처럼 억지로 시키지 말고 좋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학이라는 거를 싫어하는 과목, 어려운 과목, 머리 아픈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내려놓고 좋아해 볼까? 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엄마들한테 네네. 수학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라. 자식, 뭐 설사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그런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요, 네. 아이들을 방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이때 학원 가야 되고, 이때 뭐 해야 되고, 이 나이엔 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양육자들이 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자란 친구들과 또 그렇게 자라지 않고 된 친구들을 보면 선택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믿업지 못해. 제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도 방목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들에게도 아마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는 조금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선택장애라는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나 이 옷 입을까 이 옷 입을까를 물어봐요. 그런데 정말 선택 장애가 있는 애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아서 못 고르겠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거 하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방목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 과거사가 떠오르는데 딸과 엄마가 아무튼 그런 선택을 놓고 하여튼 좀 갈등이 심했던 시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럼 엄마가 골라주고 옷을 네. 4학년부터는 네가 골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처한테 아니 자기가 골라봐야 그 안목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네. 얘기 좀 알아주면. 그렇죠. 네. 네. 저는 전업주부도 인생 2막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생 2막을 꿈꾸는 동료 여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슴 뛰는 삶을 당장 찾아서 하십시오. 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역사에 if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 그때 할 걸, 작년에 할 걸,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뛰는 삶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시고, 찾고 계시다면 열심히 찾아서 반드시 가슴 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찾아야 되니까 잘 모르겠다. 네. 내가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도 그런 조언을 수용해서. 근데 뭘 할 때 가슴이 뛰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혹시 좋아하는 거 할 때 옆에서 뭔가 얘기해 줄 때, 야, 너 그거 좋아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드세요? 제가 역질문을 해볼게요. 네. 저는 비교적 명확한 삶이라서 네. 그냥 제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을 뭔가를 해야 될 때,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중에서 이거 내가 좋아했네? 내가 이런 거에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선택이 되지, 뭘 좋아하지? 뭐가 가슴 뛰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답이 없으니 했다가 돌아오고 했다가 돌아오고 했다가 선택하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하기는 이제 부모가 할 일이 자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그쵸.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야 자기가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아하는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예. 네. 상담하시면서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담 하신다고 네네. 하는데,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구조적 성차별 있습니까?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입에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예민해요. 둘 사이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됐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위험 요소가 좀 많이 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하다. 조각조각 나눠져서 배려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뭉뚱그려서 저쪽에 필요하니까 저쪽에 주고 이거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 이런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됐다면 증거가 빨리 필요하고요. 그냥 지금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 상태로 빨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창피하니까 묻어도 너 입 다물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당한 그 사람은 피폐하고 나중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게도 되거든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안타깝고 신체적으로 많이 다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치료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실은 좀 위험한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가 안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지사지 돼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 가장 큰 맥락이 이제 가부장주의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성들이 그 가부장주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마치 그 일제 때 마름처럼 여성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부장주의가 온전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변에 혹은 자기 가족 가운데 이런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데 네. 그거를 가족으로서 덮으려고 들고 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주변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 특히 여성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주셨습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의 그 표본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저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제발 용기 내셔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기로 인해서 신고도 하게 될 거고 내 아이를 밖으로 노출했을 때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용기 내시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조금 불편함이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스피드 퀴즈 형식의 그 진실 게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유퀴즈 온 더 블럭 보신 적 있죠? 네, 네, 그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유퀴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코너인데요. 네. 이 둘째 질문을 약칭을 이 질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보다면 이 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번. 나의 애장품은? 제 애장품이 있는데 오늘 못 갖고 와서 좀 안타까운데요. 38년 된 샤프가 있어요. 네. 검정색인데 흰색이 됐습니다. 그 샤프는 뭔가를 쓸 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10년 전에 각인이 된 샤프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것 네.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커가 어딥니까? 그렇게 오래 쓸 수 있나요? 비메이커입니다. 제가 아주 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둘째, 가장 갖고 싶은 물건은? 정말 가질 수 있다면 타임머신 갖고 싶습니다. 네. 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날아가고 싶어요. 미래가 아니고 과거군요. 네. 언제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뭐가 있었나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제가 그 방송에 대한 열정을 뿜뿜뿜 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방송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 그 프로그램 나간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분이 저에게 수학을 사랑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도 수포자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강사셨는데,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데 왜 그동안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줬나요? 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넷째, 나의 흑역사. 흑역사는, 지금 이 나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나요? 아는 지인에게 네. 사기를 당한, 에이그, 저 헛똑똑이 소리를 들었던 게 흑역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뭐 조언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너무 믿지 마. 네. 예. 다섯째, 나의 첫사랑. 첫사랑이 너무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5살 때,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른이었겠죠, 대상이.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좋아했을까? 잘생겼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어른이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여섯째, 외나무 다리에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경우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게 맞아서 예의 없는 사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일곱째, 나의 인생 노하우. 지금 살아. 지금을 살아. 이렇게 말씀드리겠군요. 까르페디엠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여덟째, 나의 컴플렉스. 못생겼습니다. 어허, 동의할 수 없는데요? 못생겼습니다. 변장했습니다. 네. 아홉째, 버킷리스트. 나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길게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한 1년 이상? 네. 그렇게 네.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딘가요? 스위스. 스위스. 네네. 네. 자연을 문 열고 볼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묘비명 있으신가요? 소풍 잘 놀다 간다. 네. 네. 천상병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필재의 7문. 오늘은 프리랜서 방송인 김민영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